안녕하세요. 프라우스 아이디 이상규입니다. 이번 공간은 50평대 후반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고객님이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정말 멋진 집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다크한 매력의 호텔 같은 집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공간 하나하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정말 멋진 이 다크한 하우스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이번 공간은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벽체에 시공하는 마감 소재인 필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공용부 쪽엔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도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텝도어 형태를 다 시공을 해 주었습니다. 스텝도어 같은 경우에도 거실의 기본 베이스 색깔이 아닌 주방과 비슷한 월럭 계열의 다크한 소재로 포인트를 주었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같이 고급스러운 손잡이를 시공해 주셨습니다. 이 손잡이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가 없는 손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TV를 보시지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 TV를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대신에 지금은 평면으로 쓸 수 있게 앞에 판을 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트홀의 우측 같은 경우에도 너무 밋밋할 수 있는 공간을 브론즈 경과 선반을 놓아서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공간을 주었고, 제 뒤쪽으로 보시면 우측에도 여기 스텐 선반과 조명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 같은 경우가 이 집에서는 굉장히 죽는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이 공간도 가벽과 라운드 벽체를 이용하고 스텐 선반과 조명을 이용해서 좀 어느 정도 장식이나 이런 거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을 보면 저희가 이제 주방 뒤쪽에 사용한 세라믹을 한 판인데 여러 공간에 이제 배치를 해 주었는데요. 이 공간도 그냥 다크하게 우드로 넘어가면 조금 밋밋할 수가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도 남는 세라믹을 이용해서 포인트 줄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위쪽에는 실링팬을 설계를 해주었습니다. 실링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추천드리는 아임팬이기 때문에 방 쪽에도 하면 좋겠지만 거실은 필수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 주방 확장을 통해서 광폭 아일랜드를 설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을 보시면 우측에는 세탁실에 나가는 통로가 있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간살 도어를 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도 되면서 어느 정도 채광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형태의 간살 도어를 시공을 해 주었고, 그 옆쪽에는 페이크 도어가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는 저희가 수납장, 일반적인 수납장을 세팅을 해드렸고, 그 바로 옆에는 저희가 위로 열리는 플랫한 포켓 형태의 도어를 설계를 해드려서 밥솥이나 오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부에는 똑같이 장이 들어가고요. 그 바로 옆에는 저희가 화려한 좀 세라믹을 넣어 드렸는데, 뒤쪽만 포인트를 줘서 앞쪽에 있는 공간과 뒤쪽에 있는 공간이 어우러지도록 시공을 해드렸고, 상부에는 브론즈 유리의 유리장을 설계를 해주었고, 안쪽에 조명까지 넣어서 예쁜 접시나 이런 거 둘 수 있는 공간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는 아직 들어오진 않았는데 빌트인 김치냉장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이 가구재와 같은 느낌의 패널로 들어가서 좀 일체감 있게 들어갔고요. 그 옆에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같이 챙겨줄 수 있는 스텐 냉장고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부에 후드가 없습니다. 일체형 인덕션을 써 주었고, 넓은 싱크볼을 설계를 해 주었는데도 공간들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광폭 아일랜드를 설계해 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중간에 조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식기세척기도 들어가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부에 로봇 청소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서랍 형태의 수납장을 넣어서 아무래도 공간 활용도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앞에를 설계를 해 주었고, 전체적인 느낌은 앞쪽은 스톤, 뒤쪽은 다크한 블럭 계열의 우드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마그네틱 조명을 설계를 해드렸는데요. 마그네틱 조명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주방에서 끊기지만 복도까지 같이 이어지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주었고, 그 앞쪽에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미니 다운라이트를 사용해서 이질감이 없도록 예쁘게 설계를 해 주었습니다.
이번 공간은 현관입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신발장이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이 신발장을 철거를 하고 맞은편에 쭉 길게 신발장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벤치와 수납의 형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부에도 길게 간접 조명을 주었고 앞쪽에는 거울을 시공하여서 나가면서 한번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이 우측 공간 같은 경우에도 센서와 같이 연동을 해서 같이 불이 켜지게끔 하고 조도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기존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철거한 게 아니라 속장을 사용을 하고 도어만 바꾸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게 해 주었고 거실의 공용부와 비슷한 색깔의 소재를 이용하여서 좀 통일감 있는 소재로 가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이나 이제 딱 쪽 위쪽에 이제 기존의 등박스들이 있었는데요. 형으로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등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박스 같은 경우에도 철거를 하고 새로 뭔가를 하려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등박스를 도장만 해 주어서 일체감 있게 좀 통일감을 같이 주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거울 우측이나 옆쪽에는 저희가 라운딩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각져 있으면은 위험하기도 하고 딱딱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좀 유선형으로 부드럽게 푸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공간은 기존에 서재로 쓰던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 고객님의 공간으로 저희가 바꿔드렸고 고객님과 소통을 통해서 컨설팅 해드린 첫 번째 공간입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유리 진열장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주류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고객님을 위해서 저희가 공간을 만들었고 또 안에 조명과 브론즈 경호를 이용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포인트가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옆을 보시면 브론즈 거울과 옆에 세라믹을 이용을 해주었는데 이 세라믹 같은 경우에도 거실과 주방에 저희가 사용했던 같은 소재의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한 판을 이용해서 여러 군데에 포인트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설계를 하신다면은 곳곳 요소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는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이 위에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도 선반이 좀 깁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금속으로 저희가 하재를 만들어서 처지지 않게끔 만들고 가구 소재로 덮어서 좀 튼튼한 선반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수납이 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고 이 좌측 공간에는 와인 냉장고가 들어갈 공간입니다. 와인 냉장고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고객님이 기존에 쓰시던 제품이 다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전제품을 쓰시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스펙이나 그런 정보를 주시면 공간을 맞게 설계를 할 수가 있고 이 벽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좀 다른 방과는 다르게 어두운 느낌의 뷰가 들어가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이 방 안에서만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공간은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 저희가 설계를 한 두 번째 공간입니다. 그래서 침대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그냥 도배 마감이나 간단한 마감을 하고 침대 프레임이나 뒤쪽에 있는 침대 헤드를 포인트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엔 목공 작업을 통해서 좀 일체감 있는 벽체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벽체 같은 경우에도 누워서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들어 드렸고 각각 양쪽에 있는 콘센트 그리고 뒤쪽에는 저희가 메라톤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좀 포인트 될 수 있는 공간이나 협탁 공간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크한 느낌을 같이 거실과 주방에 있는 월럭 계열로 같이 맞추어 주었고 이 메라톤 같은 경우 뒤쪽에 보시면 저희가 붙박이장을 쭉 일체감 있게 짰는데 원래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가벽 있는 공간이 있고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개방감을 주어서 가벽을 철거를 하고 좀 안방을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고 쭉 여기가 붙박이장이 오면서 이쪽에 가방을 넣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렸는데 안에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도 침대월에 사용한 같은 포인트의 메라톤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거실이나 방 쪽에는 브론즈 유리를 사용했지만 여기는 투명 유리를 사용하여서 좀 안이 좀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형태의 유리장을 만들어 드렸고 양쪽에 조명을 넣어서 뭔가를 올려 놓았을 때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부각이 되도록 유리장을 설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수납장, 깊이가 좀 여긴 작은 장이 설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장을 설계해드렸고 그 옆에는 이제 스타일러 공간 그리고 수납장 들어가고 일체감 있게 옆쪽으로 화장대를 설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화장대 같은 경우에도 측면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장들을 만들어서 뭐 드라이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숨겨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 드렸다고 보시면 되고, 거울 같은 경우에도 꼭 맞는 높이의 거울을 시공을 해주었습니다. 옆에서 간접 조명까지 나오기 때문에 조명 밝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조도를 확보를 해주었습니다. 네, 이번 공간은 욕실입니다. 이제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쪽에 오픈형 선반장을 넣어 주었고, 옆에 문이 가려지는 형태의 하부장을 넣었습니다. 흔히 쓸 수 있는 거는 오픈형장에 넣고, 좀 가려질 수 있는 건 하부장에 넣을 수 있는 형태를 해 주었고, 전체적으로 1200의 600각 타일을 사용하여서 분열선이 최소화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도 그로의 수전을 이용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의 수전이 같고, 앞쪽에는 제작 거울을 이용해서 좀 넓게, 크게 꽉 채워서 볼 수 있는 거울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왼쪽에는 이제 욕조가 있는데요. 욕조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계단 형태였습니다. 그 계단을 싹 철거하고 2인용 욕조를 넣어주었고, 옆쪽에는 이제 턱을 올려서 옆쪽에도 욕실용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수전을 매입을 해주었습니다. 그로의 제품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이 들어갔고, 그 위쪽에는 스마트 TV, 방수형 TV를 넣어서 또 욕조에 앉아서 좀 넷플릭스나 이런 OTT를 볼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지금 조적 파티션이 있는데요. 이 조적 파티션 같은 경우 옆쪽에 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번 더 막아주는 프라이빗한 역할을 해주고, 왼쪽에는 이제 조적 파티션이 없었는데 저희가 욕조 앞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쪽 같은 경우에도 폭을 좀 두껍게 시공을 해주어서 파티션 자체로 조적 선반을 놓아서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 주었고, 프레임 샤워부스를 이용해서 좀 깔끔한 형태로 들어갈 수 있게 시공을 해 주었습니다. 네, 이번 공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간은 창문이 없는 방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주로 공부방으로 저희가 많이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이 방 같은 경우는 뒤에 보이는 벤치장과 수납장, 그리고 좌측에 책장을 설계해 드렸는데요. 좌측 책장 같은 경우에는 월넛을 기본 컬러로 갔는데, 뒤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황색 톤의 컬러를 이용해서 좀 포인트 되는 공간을 만들어 줘서 좀 심심하지 않게 시공을 해 드렸고, 제 뒤쪽에는 이 방의 특성상 공간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맞춤형 의자를 만들어서 여기서 책도 읽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컬러 소재가 전체적으로 있다 보면은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어두울 수 있기 때문에 위쪽에는 길게 저희가 LED 바를 시공해 주어서 어느 정도 좀 아늑함도 만들어 주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벤치 이외에 남는 공간들은 전체가 수납으로 되어 있어서 통일된 느낌으로 깔끔하게 설계를 해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공간은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도 안방과 마찬가지로 언더홀, 세면대를 시공을 해주었는데요. 여기는 그쪽과 다르게 하부를 선반 형태로 가져가 주었습니다. 수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쁜 바구니에 넣어서 말아둘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었고, 청소 도구나 이런 부분들도 편하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벽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여기는 1200, 600각 안방과 마찬가지로 그런 타일을 이용해 주었는데, 안방은 좀 다크한 분위기라고 한다면 여기는 좀 따뜻한 분위기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타일들을 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울 같은 경우에도 조명에 나오는 LED 거울을 이용하여서 이 정면에 있는 트라버튼을 좀 돋보일 수 있게 해 주었고, 제 뒤쪽에는 이제 프레임 샤워부스를 이용해 줬습니다.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방감이 더 크고 시원한 느낌에 들 수 있는 프레임 샤워부스를 시공해 주었고, 샤워기 옆쪽으로 젠다이터를 시공하여서 욕실 용품을 많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장 끝쪽에는 간접 조명을 이용하여서 이 공간도 따로 천장에 타공 조명을 하지 않고도 이 조명만으로도 분위기를 낼 수 있게끔 해주었고, 이곳 역시 안방과 마찬가지로 그로의 수전을 시공해 주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멋진 그한 매력의 호텔 같은 하우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해외에 계시지만 저희의 소통을 통해서 정말 멋있는 집을 만들어냈습니다. 비슷한 구조를 계획 중이시라면 어떤 부분을 먼저 체크해야 하는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